8페이지부터인데 그냥 설명만 먼저 맞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내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마 그때쯤에 형님쌤이 괜찮으시겠죠. 형님쌤이 어차피 여기 들어오실 거니까 우리 여기 9페이지는 우선은 내가 여기 있는 거를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기준으로 9페이지는 그냥 알아서 시간 날 때 반장씩 거의 단원마다 반장씩이 있거든. 얘네들은 그냥 시간 날 때 문제 푸세요. 근데 좀 귀찮은 것들이 있죠. 1번, 2번, 3번 같은 거 그냥 세제곱근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귀찮아도 세 문제니까 그냥 해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문제인데 너네들은 문제 빼는 거 하나도 없어. 모든 문제 다 할 거고 당연히 문제 몇 개 찝어서는 해줄 테니까 걔네들은 그냥 바로바로 책에다가 써도 상관없는데 뭐 공책 이용할 사람들은 공책 이용해서 문제 한두 번씩은 더 풀어보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그냥 개념 간단하게만 좀 할 거야. 우리가 두 번째니까. 지금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를 할 때 지수 파트에서 알아야 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제곱근이라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x를 제곱을 해서 a가 나온대. 그럼 이 x 내가 궁금했다고, 그제? 그래서 이 밑이 궁금해서 x란 녀석은 우리가 원래는 루트 a다 해놓고 우리가 알고 나서 보니까 플러스 이 녀석도 되고 마이너스 이 녀석도 된다. 그래서 두 개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앞의 내용이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x 제곱이니까 근이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에서 나중에 또 넘어가서 뭐가 있냐?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거듭 제곱근 하고 나온다고. 그냥 거듭해서 또 곱할 거래. 그냥 그게 무슨 말이야? x란 녀석을 내가 n제곱을 했어. n은 여기서 뭐 얘기를 안 해도 그냥 2 이상이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n제곱을 했는데 얘네가 a가 나왔다네. 그럼 나는 이 x가 궁금해. 이제는 뭐라 표현할 거냐? n제곱근 a라고 표현할 건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해서 그냥 편의상 이거로만 써놨어. 앞에서 한번 해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표가 있어가지고 어떤 녀석들은 풀마로 나왔고 어떤 녀석들은 풀마가 아닌 녀석으로 나왔다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내가 적었어. 편의상 x는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a가 양수냐 또는 0이냐 또는 음수냐를 뇌가 쪼개서 봐야 되고 또 n제곱을 할 건데 n이 짝수제곱을 했냐 홀수제곱을 했냐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 뭐 하나하나 다 쪼개서 봤겠죠. 봤을 건데 막 뭐 그래프도 그려가지고 뭐 눈으로 보여줬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좀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 야, 홀수제곱을 했어. 싹 다 개수는 한 개씩이 나올 거다. 한 개씩이 나올 건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한 개씩이 나와요. 어떤 녀석으로 한 개씩 나오냐? n제곱근 a. 그리고 얘는 그냥 0인 거 하나야. 0인 거 하나. 그냥 얘는 한 개? 0. 그리고 A가 음수여도 n제곱근 A로 나오게 된다. 이제 어떤 녀석으로 나오는지는 크게 안 정의할 수 있어요. 그냥 개수만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흔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n이 홀수야 하면은 다 한 개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n이 짝수야. 짝수란 소리는 그냥 제곱 또는 4제곱, 6제곱, 8제곱 등등등이 나올 때 이제 실수인 녀석들은 풀마를 붙여서 n제곱근 a 그리고 a가 0인 거는 당연히 0 하나로 나올 거고요. 얘네는 짝수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녀석은 없다. 그러면 요 표 기준이 어느 녀석 기준이었냐? 이제 x 값이 실수가 나올 때 기준이다. 우리가 n제곱을 했어.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n개가 나와야 돼.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막 9제곱이야. 그럼 막 근 9개 나와야 돼. 9개 나오는데 결국에는 실수인 녀석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문제에서 실수를 구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근을 구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거 구분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라는 게 조금 여기 단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8페이지 아래 내용들은 그냥 문제 풀면서 조금씩은 말해줄 건데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이 있고 뭐 지수를 확장을 한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뭐 개념들은 이 정도만 알면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페이지 넘어가서는 그냥 문제 쭉 있는데 이제 상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시간 주고 문제 한번 너네들한테 풀려고 시킬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28번 같은 거 너무 긴데 한번 봐보죠. 1번 야 27의 세제곱근은 3개이다. 여기서 말했지 요 표 기준은 실수였다고. 야 그냥 세제곱근 물어봤잖아. 3개 맞아요.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루트 36 우리 중3 때도 똑같았잖아. 이렇게 숫자가 뭔가 좀 내가 바꿔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꿔서 생각해야 돼. 결국에는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이란 소리고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은 그냥 간단하게는 세제곱근 그냥 붙여주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 하면은 요 표 우리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표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2번도 맞는 말. 3번 0.1의 제곱근 중 그냥 제곱근은 좀 쉽죠. 그냥 루트 씌우란 소리지. 실수인 거는 풀마 0.1 맞는 말이고. 4번 야 n이 홀수래. n이 홀수면은 그 책 위에 있는 거 표 보셔도 되고 자기가 기억을 해도 되고 n이 홀수면은 무조건 실수인 건 하나야. 그래서 실수인 거는 n제곱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n제곱근 구라 그랬죠. 4번 맞는 말. 답은 5번이겠네요. n이 짝수의 마이너스 9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2개이다. 음수의 짝수 제곱 중에서 실수인 건 없어요. 0개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 그럼 실제로 우리가 30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학평 기출이라고도 나왔지. 은근히 많이 나오는 녀석이다. 지금 뭐 n이 2보다 2 이상인데 2n제곱 마이너스 9n 이거에 n제곱근 해가지고 얘 중에서 실수인 거 개수를 Fn이라 할 거래.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F3부터 F6까지를 더하세요. 그럼 결국에 나오는 F3부터 F6이 그냥 0, 1, 2 중에 하나라는 소리야. 그럼 0, 1, 2 중에 하나인데 아까 앞에서 말을 했지. 야 홀수인 거를 무조건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냐? 야 n에다가 3을 넣겠다. 또 4, 5, 6을 다 대입을 해서 2n제곱 마이너스 9n이 양수냐 또는 0이냐 음수냐를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보란 소리긴 한데 야 얘네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n이 홀수여 버리면 어쨌든 실수는 하나라고. 그럼 얘 이기고 얘기야. 그치? 이렇게 자기가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걸 잘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물론 F4하고 F6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n에다가 4하고 6을 대입을 할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래. 그냥 n으로 밖으로 빼.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4하고 6 넣는 게 좀 더 계산을 편할 것 같아. 내가 4를 대입했다 치자. 야 4하고 6 n에다가 넣을 거면 어쨌든 양수예요. 근데 요 놈한테 대입할 때는 어떤 수이면은 음수가 될 거고 어떤 수이면 양수가 될 거지. 실제로 4일 때는 음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 의 0이네. 음수의 짝수 제곱근 6 넣었어. 얘 양수고 얘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 얘 2네. 그래서 조금 간단한 문제가 간단하긴 하지. 그냥 간단하긴 한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뭐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냥 그 개념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32번은 지금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 어디까지 풀릴까요? 이 문제 있었어?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아 맞네. 처음에 이거 쓰다가 중간에 했었구나. 뭐 32번 비어있네. 32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문제 하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답을 구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답을 구해도 보긴 봐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근데 다 못 구해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생각만.
정원이 다 공부했어? 다 공부했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냥 진짜 자기 생각대로만 한번 쭉 푸세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냥 맞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 그냥 방향이 들어서 답을 잘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봐봅시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좀 그렇죠. 그냥 자연수 n이고 2부터 10까지래요. 그냥 2, 3, 4, 5, 6 등등등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똑같아. 어떤 수의 n제곱근 해가지고 음의 실수가 존재한대. 그럼 우선 얘가 궁금해. 음의 실수가 뭔데? 음의 실수는 아마 설명을 들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건데 우선 얘들도 두 가지로 우선 쪼개서는 봐야 돼요. n이 만약에 짝수 또는 n이 홀수야. 그럼 얘네 중에서 음의 실수가 뭐냐? n이 짝수면은 아까 우리가 막 했듯이 a가 양수인 거 기준으로 마이너스 n제곱근 a 요런 놈이 음의 실수를 의미해요. 알겠지? 그래 놓고 n이 홀수 기준으로 누가 음의 실수냐 라고 해보면 n이 음수 기준으로 얘네들 쭉 봤더니 그냥 n제곱근 a하고 나왔잖아. 그치? 얘가 음의 실수야. 왜냐면 원래 얘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음수인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마이너스 1. 그러면 n제곱근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1에다가 그냥 n번 곱했는데 홀수번 곱한 거래.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얘네가 마이너스 2였어. 상관없어. 어떤 값일지 모르잖아. 아무튼 음의 실수라고. 음수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양의 실수다 라고 문제가 바뀌어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양의 실수는 뭔데? 얘네 중에서 양수. 그래 놓고 홀수 제곱 중에서도 양수하고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럼 결론 우리 두 개 확인하는 소리지. n이 짝수냐 n이 뭐 홀수냐로 구분하라는 소리고. 아 근데 굳이 식을 이렇게 안 써도 되죠. 그냥 한글로만 써도 되고 생각만 해도 돼.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확인하라는 소리고. 지금 나오는 요 값이 짝수냐 아니 짝수래 양수냐 0이냐 음수냐 확인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는 소리야. 그러면 얘 먼저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인수분해 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그러면 얘 기준으로는 7하고 3가 나와가지고 얘네가 어쩔 때 뭐 음수고 어쩔 때 양수고 뭐 어쩔 때 0인 거 내가 다 알았어. 그러면 얘네 그냥 케이스 나눕시다. 만약에 얘를 그냥 fn이라고 쳐버리면은 fn이 양수가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보면 4보다 크고 7보다 작을 때 뭐 양수예요. 왜냐면 그냥 우리 이차원 사도식은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얘네가 4고 얘네가 7이라면은 여기 파트 양수. 그지? 그리고 fn이 만약에 0이라면은 0은 n 값이 4고 7일 때 0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호 다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fn 값이 음수일 때는 언젠가요? 라고 해보면 n이 마사가 아니잖아. 4보다 작고 n이 7보다 크고 이렇게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인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너네들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굳이 식을 지금 나는 앞에서 너네들한테 눈에 좀 보기 좋으라고 다 식을 써놓는 건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단순하게 얘네 기준 뭐라고 생각해? 그냥 5, 6 생각하시고 얘네 기준은 4, 7 생각하고 얘네 기준은 2보다 커야 되잖아. 2, 3에다가 8, 9, 10?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몇 개 써놓으세요. 그래 놓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은 우선은 n이 짝수 제곱 기준으로 볼 거면 얘랑 얘 이렇게가 5개 짝수 제곱 기준으로 볼 거면 어쨌든 양수여야 돼. 그지? 그럼 짝수 제곱인데 양수야 누구야? 얘네. 그리고 또 뭐 있었어? 홀수 제곱이면은 음수여야 돼. 그럼 음수인 애들 홀수 제곱 누구 있어? 얘랑 얘 있네. 그럼 끝났다고. 됐나? 그래서 뭐 문제 푸는 거야. 자기가 뭐 알아서 잘할 거라고 다 생각한다고. 문제는 너네들 알아서 잘할 건데 이제 여기 있는 거 우선 요 음의 실수 존재한다라는 거 자체를 처음 우리가 느낀다고. 원래 이거 설명할 때 막 음의 실수, 양의 실수 잘 얘기 안 해줘. 처음 할 때는 이거 말해주는 순간 너네 머리가 꼬여버려.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
네, 우리가 한번 했었고 의미 실수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하니까 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또는 뭐 양의 실수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33번. 33번 문제는 얘들도 그냥 계산도 한 번은 할 건데 33번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얘네들 이런 거듭 제곱의 계산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원래 있는 거듭 제곱근에서 그냥 몇 제곱을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유롭게 거듭 제곱할 수 있고 이제 거듭 제곱근 왜 루트 기호 앞에 뭐 n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루트 기호 앞에 요 값이 같다면은 곱하기 나누기 뭐 거듭 제곱 등등등이 다 가능할 거다. 그래놓고 여기서 좀 핵심인 거 n 제곱근 a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얘네 앞에 자리 어떤 수 곱해가지고 안에 있는 녀석에도 숫자 똑같은 수를 곱해서 그냥 같은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애들에서 쓰는 것들은 보통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루트 2랑 세제곱근 루트 6이랑 나는 좀 뭐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계산하고 싶은데 곱하기라는 게 불편하네. 얘들을 계산하고 싶어.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얘 앞에 수랑 얘 앞에 수 그러니까 n제곱근 자리가 달라. n제곱근은 내가 같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근데 우리 문제 처음 풀 때 이거 엄청 헷갈렸잖아. 얘네 중에서 그냥 루트 앞에 뭐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거다. 2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나는 다 6으로 6제곱근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러면 6제곱근 만들어주는 소리죠. 6제곱 곱하기 3 했으니까 얘네는 2의 세제곱 곱하기 얘 6제곱근 하면 곱하기 2 한다는 소리니까 6제곱근 6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뭐 얘네들은 6제곱근으로 한 번에 그냥 써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냥 1번에서는 뭐 세제곱근 4 곱하기 세제곱근 16 얘네 계산하래요. 근데 얘네 계산하는 거 우리 뒤쪽 파트를 이미 알잖아. 지수확장 파트를 알잖아. 근데 지수확장 파트를 넘어가도 문제를 풀어도 되고 하기가 잡으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수확장 파트로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상관없어. 이 16이라는 녀석은 내가 뭐라 쓸 수 있어? 4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 얘네는 세제곱근 해놓고 지리끼리 그냥 곱하라고. 그래서 4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그냥 4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2번은 우리 공통 1인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우리 복소수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 녀석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분자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고요 분모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하고 나왔으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 n제곱근 자리가 같아. 얘네 나누기 나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자연스럽게 세제곱근 한 번에 써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27분의 마이너스 125 하면 되고 여기서 그냥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마이너스 내가 그냥 가능해 이거. 가능해.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둬도 되고 이제 뭐 밖으로 빼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이런 거 있었죠.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나온다고 나와 있거든.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예를 들어 지금 얘가 플러스 125일 때 그 i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 개념 하나 있었죠.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3번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쉬우니까 3번은 세제곱근 2의 6제곱 나누기 5제곱근 32인데 얘네 제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엄청 앞에 있는 내용에다가 좀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너네 하듯이 해. 야 5제곱근 32 얘가 뭔데? 그냥 2잖아. 그냥 2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2의 제곱 4인 거야. 4라고 쓰는 것보다 계산하기 편하려면 2의 제곱이 좀 더 편하긴 하겠지. 지금 상태에선. 그래놓고 얘들도 나는 곱할 수 있으니까 나눌 수도 있을 거다. 그럼 나눴을 때 3으로 내가 나눌 거니까 n제곱근 자리 여기 자리가 1이 됐다. 그럼 루트가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라고. 저 근호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니까 얘는 2의 제곱이라고 나오게 된다고. 나 뭐 하나 잘못했냐? 아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구나. 그래서 틀렸어요. 3번도 틀린 말. 옳은 것을 찾는 거구나. 그 다음 4번
4번 같은 거 근호 2개 씌워져 있죠? 이런 애들 뭐 이중근호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중근호라고 이중근호가 나와도 우리가 그냥 개념만 잘 생각하면 돼. 여기 앞에 숫자 뭐 있었다고? 루트 앞에는 이제 얘들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거 설명 안 해줘. 그러면 얘들도 2가 있다는 소리고 얘들끼리 근호가 있어 상관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곱하세요. 또는 우리 지수 확장 파트로 넘어갈 거면 그냥 분수 제곱으로 계속해서 쓰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4제곱근 81 곱하기 얘는 6제곱근 64. 야 이제 이런 계산 같은 거 많이 했잖아. 81은 3의 4제곱 그래서 얘는 3이에요. 64는 2의 6제곱 그러니까 얘는 2예요. 그지? 그래서 2개 곱하면 6이 나와야 된다. 4번이 맞네요. 5번도 한번 그냥 눈으로만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실상 우리가 하는 거는 37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 37번. 지금 37번 한번 해봐. 그래서 우선 여기 37번 문제 할 때는 우리 지수확장 파트를 사용을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지수확장 파트를 아직 소개를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안 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좀 더 쉽게 나올 거야. 아니 문제 풀 때 앉아서 해. 앉았는데 바로 자신 않을 거야. 그치? 자기가 손으로 좀 써봐봐. 37번. 같이 보자. 자기가 한 것들 그냥 비교하면서 해봐. 너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앞에서 쌤들이 해줄 때는 최대한 좀 쉽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해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네,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듯. 지금 얘들도 이중분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호가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또 근호가 씌워져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근호가 씌워져 있는 녀석들은 그냥 숫자라고 숫자. 아무튼 숫자야. 그럼 숫자끼리 곱하기니까 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애가 하나, 둘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얘 같은 기준에서는 영향을 받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자기가 식을 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숫자 2라 그랬지? 6제곱근으로 영향을 받고
얘도 곱하기 관계로 6제곱근 아니잖아 4제곱근으로 영향을 받고 얘는 어차피 지연하잖아요. 그냥 나누기로 쓰세요. 나누기 12제곱근. 그러면 좀 뭐 보니까 여기에서 좀 식을 정리하는 친구들 눈에 보이는데 야 굳이 정리를 왜 해? 우리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우선은 내가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잖아. 곱하기 나누기 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여기 n제곱근 자리가 같아야 돼. n제곱근. 근데 n제곱근 자리를 보니까 12제곱근으로 다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녀석은 곱하기 2배 할 거고 가운데 녀석은 곱하기 3배를 내가 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고 이런 거 표시하는 이유는 내가 안 헷갈리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문제 푸는데 내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12제곱근 써놓고 2를 곱했으니까 얘네들도 다 2를 곱한 지수 형태가 될 거다. A의 6제곱, B의 8제곱 곱하기 12제곱근 3 곱했으니까 A의 5, 3, 15에다가 3 곱하면은 2잖아. 12가 아니지? 6이고 나누기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래 놓고 야 내가 다 n제곱근 자리 맞췄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다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알아서 곱하기 나누기 하세요. 이런 말이지. 그럼 최종적으로만 적을까? 최종적으로 12제곱근으로 한 번에 씌울 거고요. 지금 개수가 뭐란 소리지? A 6개 15 하면은 21개 내 9개 빼래. A 12개 그 다음에 B 8개 있고 6개면은 14개에다가 5개 빼래. 끝났네. 그래갖고 문제에서는 그냥 A가 밖으로 튀어나왔잖아. 뭐 때문에 그래? 12제곱근 12제곱 이렇게 나왔으니까 밖으로 A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A 곱하기 12제곱근 B의 9제곱 하고 나오면 되고 여기에서는 서로 소인 PQ라고 그랬죠? 얘네가 약분하라는 소리지? 그지? 약분하면 뭐지? 3, 3, 9, 3, 4, 12 쳐다보네. 잠깐만. 문을 입장하고 오셨는데 아마 결제가 그래서 P는 4, Q는 3 이렇게 나오죠? 네, 대소관계. 이제 대소관계 할 때도 개념은 똑같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n제곱근 자리를 갖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그냥 루트끼리로 한번 비교해 볼 거야. 단순하게 루트 2랑 루트 3 누가 커?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얘는 기준이 뭐냐? n제곱근 자리를 지금 얘는 2잖아요. 같다고 내가 놨을 때 이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크다고. 그지? 그러면 지금 나온 애들 세제곱근에 루트 27 그 다음에 세제곱근에 5 있고요. 루트 씌워놓은 상태로 세제곱근 20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형태만 좀 바꿔달라. 형태 바꾸자. 우선은 이중근으로 내가 계산해야 된다고. 6제곱근 27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얘도 6제곱근 20 하고 나올 건데 야 얘는 6제곱근 얘도 똑같고 얘만 3이잖아. 그럼 6으로 바꿔. 5의 제곱 그지? 그럼 뭐야?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됐죠? 그럼 이제 40번을 할 때는 조금 생각을 더 해놔야 돼. 40번 그냥 바로 보자. 지금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저런 38번 같은 문제면 상관이 없어. 근데 40번을 보니까 얘네들이 다 더하기 빼기 그냥 우선 다 더하기죠. 더하기 관계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녀석으로 가야 돼. 우리 근호 처음 배울 때도 그랬어요. 3학년 때 근호 처음 배울 때도 얘들끼리 계산하는 거 당연히 내가 어림 잡아서 숫자로 때려 맞추면 되긴 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두 개를 뺄 거야. 우선 A, B를 내가 비교한다 치자. A하고 B를 비교할 건데 A 빼기 B를 했을 때 얘네가 만약에 뭐 양수가 나온다 칩시다. 양수가 나왔다면은
얘는 B를 이항을 시켜서 A가 B보다 더 크구나 라고 내가 알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2를 빼야 되는데 야 여기서는 생각을 잘 해놔야 돼. 야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소리는 그래도 계산이 되는 녀석이 눈에 보여야 돼. 계산이 되는 녀석이. 그럼 예를 들어 누가 계산이 될 것 같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제곱근하고 세제곱근 또는 루트 2하고 루트 2 또는 여기도 루트 2가 있네요. 야 요런 애들끼리 계산이 되게 좀 짝을 지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다 연관이 되게 나와. 근데 간혹 가다가 다른 문제 보다 보면은 연관이 안 되는 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분명 존재해요. 좀 복잡한 녀석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우선은 연관이 되는 애들끼리 우선 묶어놓고 계속 계산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선 A, B 빼는 걸로 가볼까? 아까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러면 A 빼기 B를 했어. 하면은 그냥 식 다시 쓰지 말고 여기서만 보면서 합시다. 2루트 2에서 루트 2를 뺐어. 나와 루트 2가 나와. 그 다음 세제곱근 3에서 2 곱하기 세제곱근 3을 뺐어.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세제곱근 3이라는 소리는 그냥 숫자 하나라고. 숫자 하나. 숫자 하나인데 야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2야. 뺀데 그 뭐 남아? 마이너스 세제곱근 3이 이렇게 남는다고. 아니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막 치환한다고 생각하세요. 얘 라지 x, 얘 라지 x. 얘는 그냥 라지 x고 얘는 2 곱하기 라지 x라고. 그냥 개수가 2인 녀석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n제곱근 자리 맞춰주라고. 6제곱근 2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6제곱근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음수란 소리지? 그치? 그래서 A가 B보다 더 작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좀 잘 찍어놔야 되긴 하는데 올라와봐. 그냥 B씨로 할까? B씨로 했을 때 그냥 B 빼기 C도 한번 해보죠. B에서 C를 뺄 거야. 먼저 루트 2 그냥 사라지는 거 내가 대충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만 남아? 그냥 B에 있는 2 곱하기 세제곱근 3 남고 C에 있는 2 곱하기 4제곱근 5가 남는데 얘네 둘 다 개수가 2가 있잖아요. 둘 다 개수 2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묶는다고 생각해 버리고 그냥 얘네 둘만 비교해라. 그래서 얘네 비교할 때도 이제 좀 빠르게 가는 방법. 어차피 내가 12제곱근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4제곱 할 거라고. 그냥 숫자만 써. 3의 4제곱. 얘 세제곱 할 거죠. 5의 세제곱. 그럼 결국에 얘가 더 크네. 그럼 음수란 소리네. 얘도 음수. 그치? 그래서 너네들이 할 때는 진짜 뭐 식만 P 빼기 C는 얘 해놓고 그냥 잠깐 위에다가 3의 4제곱이네. 그럼 81로 계산해도 되고 5의 세제곱이네. 125. 얘가 더 크네. 음수네. 하고 바로 넘어가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좀 운이 좋네요. A, B, C가 바로 나왔어. 물론 여기에서 좀 꼬일 수도 있긴 하지. 내가 선택을 잘못해버렸어. 그러면 최대 3번까지는 계산을 하는 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서 이제 유형 4번인데 이제 유형 4번부터 지수 확장 파트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지수 확장 파트, 지수 확장되면 엄청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풀이 방법이 엄청 많아진단 말이지. 근데 이 풀이 방법 중에서 우리가 쉬운 녀석들을 좀 뽑아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쉬운 녀석들을 뽑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감이야, 감. 그럼 그 감을 어떻게 기르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감들 문제풀이가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쌤들한테 한번 확인 받아봐. 이 방법 어떤가요? 물어봐. 근데 다 좋다고 할걸? 괜찮은데 우선은 이 방법으로 해봐라 라고 추천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럼 추천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좀 뭐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인다거나 아니면 뭐 풀이 과정을 작성하면서 좀 더 간단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식이야. 그러면 41번. 이제 문제 대충 보니까 뭔가 막막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 약분하는 게 있냐 없냐. 우선 약분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죠. 약분하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은 약분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녀석 3은 인수분해할 거 없잖아. 그냥 3.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얘를 너네 책에서도 그냥 써놓으면 되겠죠. 25가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렇게 적어지게 될 거고 얘는 결국에는 5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내가 적을 수 있다. 그러면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좋냐?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긴 해요. 여기서는 그냥 선택이야. 이거는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렵고는 거의 없을 거야. 문제마다 달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5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묶어버리던가 아니면 여기 음수여도 얘네들이 음수 제곱이어도 나는 숫자가 작은 애로 묶고 싶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4제곱으로 묶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나는 보통 양수로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계산하기가 분수꼴이 나면 좀 더 귀찮아져. 그래서 5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다 묶어버릴 거야. 그럼 묶었을 때 앞에 있는 녀석 5의 마이너스 4제곱에서 빼버리면 그냥 5 하나 있어야 돼요.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얘가 나오게끔 그리고 더하기 1 하게 나오게 될 거고 곱하기 야 얘는 많이 했잖아. 그냥 3의 5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내가 내 눈에 편하게 바꾸는 거라고. 3의 7제곱 더하기 3의 5제곱도 너네가 3의 5제곱으로 묶는 이유는 뭐야?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 간단하게 내가 최대한 정수꼴로 빼려고.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 정수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눈에 다 보여. 얘 숫자 따지면 뭐야? 6이야 6. 얘 숫자 따지면 뭐야? 10이지. 그치? 그러면 분모끼리 곱할 건데 숫자 뭐야? 3 곱하기 10, 30이라는 녀석이 눈에 보여. 분자는 뭔데? 6 곱하기 5, 30이라는 녀석이 눈에 보이지? 얘는 이제 약분할 수 있다고. 그럼 뭔만 남아? 분모에는 3의 5제곱, 분자에는 5의 마이너스 5제곱. 얘는 그냥 적당히 정리만 잘해주세요 라는 말인데 선지 보니까 음수 제곱꼴로 바꾸는 거를 좀 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제곱 얘 가만히 놔두고 곱하기 3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쓰자. 그래서 얘네를 한 번에 15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쓸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지수 파트가 같으면은 그냥 밑끼리 곱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44분 시켜봐도 되나? 44분? 시간 나면은 44분 시키는 걸로 하고 우선은 지도 나가보죠. 45번. 45번에서도 이제 우리 지수 법칙 같은 느낌으로 얘네들 위치 같은 녀석들에서는 뭐 거듭제곱 뭐 그냥 거듭제곱 바꿔가지고 밖으로 빼고 안으로 넣고 그리고 근호가 있는 녀석을 분수 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는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은지 형 44번 문제 풀어져 있어? 풀어져 있어? 그럼 한번 뛰어야겠다. 그럼 45번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추천하는 방법 그냥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계산이 어려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작게 만드는 걸 목표로 갈 거야. 나 작게 만들고 싶어. 뭐 하는 소리야? 약분하는 소리야. 다 약분돼버리죠. 남는 거는 분모에 2만 남게 된다. 근데 이것까지 가능하면은 제일 베스트 9분의 16 9분의 16 얘는 뭔데? 3분의 4의 전체 제곱인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와? 3분의 4의 전체 제곱에다가 약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았어. 엄청 간단해진다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 얘들도 약분 쭉 진행해 버리면 4분의 1에다가 그 얘도 이렇게 바꾸면 좋다는 소리죠.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났지. 그냥 식 한 번 쓸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봐라. 근데 핵심은 숫자를 가장 작게 만들면서 자기는 여기 한 번에 못 넘어가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안 넘어가도 돼. 그냥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얘 2까지도 약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분의 3이라는 소리고 곱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제곱 먼저 풀어줘버려. 이게 6제곱이란 소리네. 그죠? 그래서 4랑 이 4 두 개 없애버리면 우리가 48인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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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는 자기가 문제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맞지? 크게 하면 중간 거 세제곱 있고 여기 있고 제곱 있고 그러면 이런 이중구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근호가 나왔는데 뭐가 엄청 많아. 얘는 근호 하나의 영향을 받는 녀석인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녀석끼리 곱하기니까 또 여기 있는 녀석이 얘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얘도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내가 식을 엄청 좀 잘 써놔야 된다라는 말인데 정리를 하면서 하면 좋겠지. 제일 앞에 있는 이 얘 같은 경우에는 근호 하나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루트 A라고 쓰면은 상관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해 볼 거야. 왜냐면 안에 있는 녀석끼리 곱하기 관계니까. 그래 놓고 얘가 영향을 받았어. 뭘로 변했어? 6제곱근으로 변했어. 그래 놓고 이 6제곱근은 누구한테 영향을 줄 거냐? 얘 하나 영향 주고요. 이렇게도 영향 주겠지. 두 개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 영향 받은 애, 이 두 번째 놈 A. 이 두 번째 A는 뭐야? 18제곱근 A인 거잖아. 그러면 뭐 곱하기 A의 18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6제곱근은 이 A 제곱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얘 곱하기 A의 6분의 2제곱 이렇게만 쓰면 끝났지? 그래서 밑이 같은 애들인데 지수끼리 더하면 끝. 그러면 A에다가 다시 18로 통분하면 되잖아. 18분의 얘는 9, 얘는 그냥 1, 얘는 18로 하면은 6 이렇게 나오죠. 그죠? 8분의 16제곱. 그래서 문제에서는 K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51번 문제는 뭐 하진 않을 건데 이 4라는 녀석을 2로 먼저 바꿔주면 문제 좀 쉬워 보이죠? 쉽다? 쉽다가 맞는 말인가? 그냥 좀 할 수 있어 보이죠? 2로 바꾸면. 근데 오히려 53번 같은 게 좀 생소하잖아. 53번을 설명 한 번만. m하고 n 2 이상이래요. 그래 놓고 지금 나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중고록이네. n 제곱근 해놓고 m 제곱근 a 얘가 뭐랑 같냐? a에 fm, n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 그러니까 뭐 얘네들을 계산했더니 얘가 나올 거야 라는 의미고 그러면 얘 우리 계산 가능하잖아. 계산해보는 거야. 크게 곱해 m 곱하기 n 그죠? 그러면 얘네를 나는 근호 풀어주고 싶어 a에 mm분의 1이라고 내가 쓸 수 있다고. 그치? m 곱하기 n 제곱 근이니까 근데 얘네가 뭐야? a에 f m, n이래. 야 그럼 문제 끝났어. 문제 끝났어. 그럼 이제 내가 뭐라 할 수 있어? f의 3,5 그럼 걔가 뭐야? 3 곱하기 5분의 1 5,7 얘들 다 더하라 그랬죠? 5 곱하기 7분의 1 플러스 7 곱하기 9분의 1 플러스 9 곱하기 11분의 1 그러면 이 문제 뭐야? 우리 어디서 많이 봤잖아. 내가 계산을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이거는 저 어떻게 풀 거야? 응? 이거 통분한다고요? 통분할 건 뭐 곱해야 돼? 7 필요하고 3 하나 더 있어야 되고 11도 곱하고 7, 3, 11 다 곱하고 얼마 곱해야 돼? 여기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 유리함수 할 때 유리식 계산 있었지 않았어? 그 나온다는 두개 나온다고요? 부분 분수 두 개 쪼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눈치채는 방법은 솔직히 이것도 그냥 감이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유리식 계산 많이 해봤잖아요. 둘 차이 곱하기 관계인데 이 차이가 계속 나. 얘도 이 차이, 얘도 이 차이, 얘도 이 차이, 얘도 이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 유리수 계산하는 것처럼 유리식 계산하는 것처럼 내가 부분 분수 계산을 해야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 부분 분수, 뒤에 있는 녀석 빼기 앞에 녀석 해가지고 분수꼴로 우선 써주시고 얘는 식이 어떻게 나와?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러면 얘는 원래 괄호 닫아놓고 또 2분의 1을 쭉 쓸 건데 야 어차피 다 2분의 1이잖아. 2분의 1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뭐 5분의 1, 7분의 1 그냥 쭉 가서 9분의 1, 11분의 1까지 갈 거다. 이런 말이어가지고 얘네 계속 지워지게 된다. 그러면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1분의 1만 남을 거니까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11분의 1. 그럼 얘들은 2분의 1에 33분의 얼마니? 8? 그래서 33분의 4. 그래서 우리 그 확통할 때도 느낄 건데 앞에 내용들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나와버려요. 설명 없이. 그래서 앞에서 했던 공수 1, 2 또는 우리 확통할 때는 대수 내용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막 나와버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5번. 55번 같은 경우도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녀석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언제 나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거듭제곱 처음 배울 때였을 거야. 이런 거듭제곱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8의 6제곱이라는 녀석을 어떤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18이라는 녀석이 2, 9, 18이잖아. 2 곱하기 3의 제곱을 6제곱한 거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2의 6제곱에다가 3의 12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인수분해 하시고 그 다음 얘네 둘로 우리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얘네 3이라는 녀석은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체를 5분의 1제곱한 거지. 그래서 A의 5분의 1제곱이라고 해버릴 수 있고요. 16의 제곱은 근데 얘는 2의 거듭제곱을 바꿀 수 있잖아. 2의 8제곱이지. 그지? 2라는 녀석은 이라고 내가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러면 B의 8분의 1제곱. 그러면 야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가져오면 되잖아. 나 2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해. 3은 몇 개 필요해? 12개 필요해. 그냥 그대로만 갖고 오세요. B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하다면 B가 8분의 1제곱인데 얘가 6개 필요해. 그러면 3 몇 개 필요해? A의 5분의 1제곱이라는 녀석 얘 3은 12개 필요해. 그럼 끝났어요. 그럼 문제 형태가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쓰세요네. A의 5분의 12제곱 곱하면 되고 B의 8분의 6제곱 뭐 약분하고 이렇게 쓰란 소리냐? B의 4분의 3제곱으로 나와있지. 그래서 뭐 57번 같은 경우에 세제곱근 하고 나와있으니까 얘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의 핵심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 푸는데 필요한 녀석을 구하기 위해 소인수분해를 한번 진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에서 응용 문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58번 같은 형태. 지금 얘들이 729분의 1인데 얘네의 n분의 1제곱이래. 근데 얘가 뭐라 나와 있어? 자연수래요. 근데 저 자연수는 조금 형태가 단순해. 무조건 자연수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떤 자연수에서 자연수 거듭제곱 나와야 돼. 얘 말고는 그냥 자연수 안 나와. 또는 얘가 정수면서 짝수인 것도 나오긴 하겠다. 정수면서 짝수인 거. 하경아, 자연수인 애들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연수인 애들을 자연수 제곱한 녀석밖에 안 나올 거다. 그러면 나는 자연수인 애들을 자연수 제곱하기 위해서 형태를 조금 내가
보기 좋게 바꿔주자. 729 얘가 9의 4제곱인가? 세제곱이구나. 얘가 9의 세제곱이네요. 9 81에 9 곱하면은 729 나오잖아. 그러면 9의 세제곱분의 1인 건데 3으로 바꿔버리면 3의 6제곱분의 1에다가 n분의 1제곱이란 소리고요. 3의 6제곱분의 1이란 소리는 3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3의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이라고 내가 쓸 수 있다고. 그럼 형태 어느 정도 만들었어? 및 자연수고요. 지수 부분이 자연수여야지 자연수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요놈이 자연수가 나온다 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 n이라는 녀석은 6의 음의 약수다. 우선 음의 약수라는 말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약수인데 음수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럼 n 될 수 있는 거 뭐야? 마1, 마2, 마3, 마6 밖에 없다. 그래서 55번 문제에서 살짝 이용 버전. 얘네들 뭐하래? 더하래. 여기랑 조금 비슷한 문제가 61번이거든요. 61번에 왜 상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죠. 자, 오늘 유형 9번까지만 할 예정. 그래서 아마 여기가 거의 마지막 페이지일 거죠. 유형 9번. 유형 9번에서는 우리가 지도 법칙하고 곱셈 공식이 같이 쓰이게 될 텐데 우리 곱셈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이라도 외워야 돼요. 이제 지금이 거의 막차야 막차. 지금 우리 이거 하면서 방학 기간이죠. 방학 기간에 이거 하면서 곱셈 공식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얘네 할 때 이거 설명하는 거는 너무 길어서 문제 풀면서 좀 말을 해주긴 할 건데 62번에서 내가 쓰는 거 자기가 눈에 좀 안 보인다 라면은 치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A의 3분의 1제곱을 뭐 라지 A, B의 3분의 1제곱을 뭐 라지 B 해가지고 A 빼기 B에다가 곱하기 얘들은 A제곱에 AB에다가 B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도 또 치환해야 되네. 그럼 뒤에 귀찮으니까 안 쓸래. 그래서 우선 이렇게 뭐 해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얘네들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는 눈을 기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A의 3분의 1 빼기 그러니까 얘네를 쭉 계산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얘네의 세제곱 빼기 B 3분의 1의 세제곱이란 소리고 그냥 앞에 있는 녀석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뭐냐 합차식이잖아. 합차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빼기 B의 2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게 막 그지? 너 자꾸 그러게 졸면 진짜 앞에 나와서 시킨다 문제 풀게. 그래서 A는 세제곱하면 그냥 A고요. 세제곱하면 그냥 B 제곱에도 A 제곱에도 B라는 거니까 간단하게 나오네요. 근데 얘들 봐야 될 거는 그나마 64번, 64, 5 시간이 얼추됐네. 64가 좀 정해진 형태라서 이거 하나만 지금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우리가 너네들이 많이 만났었거든.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당연히 A가 나왔잖아요. 대입해 풀리긴 풀려요. 풀리긴 풀리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런 64번 같은 문제 그냥 대놓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대놓고 식으로 알려주고 이 형태 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어쨌든 얘를 적당히 잘 변형을 하면 이거 나온다 소리야. 이거 나온대. 그럼 얘를 내가 찾으려면 눈에 보이잖아. 뭐 해야 돼? 세제곱 해야 돼. 그럼 실제로 세제곱 해야 돼. 그럼 얘네 요렇게 세제곱 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세제곱 할 거야. 자기
앞에 거 세제곱 하면은 그냥 4. 그리고 얘네들 원래 하는 거면은 얘네 전체 세제곱이어가지고 막 식 있잖아요. 얘네 세제곱에 빼기 3ab 뭐 더하기 3ab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쓸 텐데 좀 이거 변형식 같은 거 엄청 많이 쓰이거든. 근데 얘네 이런 좀 대수 파트에서 얘들을 바로바로 적용시키다 보면은 실수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자기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냥 솔직히 쌤들도 이렇게 많이 푸는 사람들이 뭐 간혹 있어요. 왜냐면 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아. 그러면 얘네도 그냥 써놓고 더하기 빼기 3으로 내가 묶어. 그래놓고 그냥 A, B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빼기 3 A, B 해놓고 그냥 A 빼기 B 써놓고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라고.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했어. 빼기 뒤에 거 세제곱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빼기 뒤에 거 세제곱 하고 썼어. 그 다음에 얘는 뭔데? 마이너스 3AB 하라며. 마이너스 3AB. 그게 뭔 말이야? 얘 곱하기 얘 하는 소리가 역수 형태니까 어쨌든 1이야. 그럼 결국에 그냥 마3에 얘네 들어갈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A 빼기 B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근데 얘네 형태를 그냥 A라고 적어주면 돼. 이거 뭔지 알았니? 응? 그래서 얘네들 자기가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 그냥 하는 거를 당연히 그게 베스트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바로바로 적용시키기 힘들어. 이게 당연하다고. 당연해. 그래서 그냥 옆에다가 잠깐 써놓고 그냥 지우면 되잖아. 그래놓고 여기까지 완성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형태만 만들어? 요놈 이항시키고 요 마이너스 4분의 1도 이항을 시키면 결국에는 4만 남게 된다. 얘네 값은 4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그냥 핵심만 말해주면은 문제풀이 하는 거 당연히 너네 알아서 잘한다고. 알아서 잘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좀 뭐 시간 단축하는 거 또는 정확도 올리는 거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아마 너네 내일 할 거면은 그냥 끝까지 아마 다 할 것 같거든. 너네 시스템 안 빼도 되잖아. 일단 안 빼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끝까지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주는 좀 널널하니까 채워가면 될 듯.